어느 날 밤 한 괴물이 꼬마 아이를 잡고 있습니다. 이 괴력의 괴물 때문에 출동한 경찰들마저 모두 죽어버렸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도울 방법이 없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나타난 주인공 강이 이 괴생물체의 팔을 잘라버렸고, 이에 화가 난 괴물은 주인공에게 달려듭니다. 괴물의 공격을 피하고는 엄청난 파워로 이 괴물을 제압해버렸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고, 감사하다는 말에 대한 답도 없이 자리를 떠나는 주인공. 그리고 이들은 주인공과 같은 사람을 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번 웹툰 초인의 시대입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여기 수업 중에 휴대폰이나 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너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을 보고 있었죠. 그 영상에는 웬 하얀 모자 초인이 의문의 괴물을 압도적으로 상대하고 있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재난 경보가 울리는데요. 인천 항만 부근에서 2인종으로 추정되는 위험 요소가 출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 학급 강제 휴교령이 내려졌고, 올해로 벌써 세 번째 있는 일이었죠. 사실 몇 년 전 70여 명을 죽이고 강릉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일명 2인종, 이들이 다시 출몰하여 인천 일대에 긴급 경보가 울린 것이었죠. 그리고 여기 이 와중에 꿀잠을 자고 있는 주인공 임강이 있었는데요. 울리던 전화소리에 잠에서 깼고, 동료 주리에게서 인이어를 챙기고 얼른 서두르라는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반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 나가자 화장실 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렇게 인이어를 통해 동료 주리가 몇 가지 상황들을 브리핑해 주었고, 곧바로 인천항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달립니다. 그리고 대2인종 특수제압 부대도 인천항을 향해 지원을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이곳은 인천항, 여기 한 괴물을 마주친 이 아저씨는 냈다 박아버리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고 트럭을 박살내버렸죠. 그리고 숨어있는 인간들을 찾아내며 모두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마침 인천항에 먼저 도착한 주인공은 위험에 처한 시민을 구해주었고, 인이어를 통해 대화를 하고 있는 건 바로 주리. 2인종과 싸우기 전에 말로 해결해보려 했지만 역시나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바로 주인공 임강에게 달려드는 2인종이었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 속보를 전달하기 위해 떠있는 헬기까지, 그리고 마침 도착한 대2인종 특수제압부대, 수많은 장갑차를 대기시켜 놓았지만 공격은 하지 않았는데요. 2인종의 힘은 엄청났고 인간들이 보유한 화기들로 싸워도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 주인공의 이전 싸움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을 때 2인종 특수제압 부대가 갖춘 기본 화력을 아득히 뛰어넘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초인이 밀린다면 살아갈 방도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숨죽여 주인공을 응원하게 되죠. 이 모습은 인류에게 생방송되었고 엄청난 힘에 밀리는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렇게 2인종 특수제압 부대는 플랜 B를 실행시켰고, 그러자 차에서 나오는 또 다른 인물, 어마무시해 보이는 총을 소지하고 있었죠. 그대로 2인종에게 명중시킵니다. 한 발로는 2인종을 쓰러뜨릴 수 없었고 무차별 사격을 해보았지만 상처 하나 없이 걸어오는 2인종. 그리고 마침 주인공이 기절해서 깼고 전력으로 2인종과 승부를 내겠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속도로 단숨에 연타 콤보를 넣어줍니다. 그렇게 2인종을 처치했지만 눈앞에 있는 2인종은 안면도 경보때 만난 2인종만큼 강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상황을 직관하고 있는 의문의 한 남성,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단양이라는 한 여자도 있었죠. 그리고 주인공을 마주합니다. 엄청난 포스의 이 남성, 그리고 이 모습은 생중계되고 있었죠. 주인공이 싸움에 큰 영감을 받은 듯 했고 마침 인기 히어로 드라마 캐찬맨 같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본인도 주인공과 같은 초인이라고 밝힙니다. 이 남자와 주인공을 제외하더라도 엄청난 초인들이 더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미국 유럽권에서는 2명의 초인이 있었고 한국은 비공식적이지만 바로 주인공 강희가 있었죠. 그리고 이 남자는 주인공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리의 정체마저 알고 있었고 주리에게 위협을 하는데, 그리고 이 남자와 승부를 하려고 하는 주인공 강희의 주먹을 받아냈고 공격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인공을 농락하는데요. 초인을 상대해본 적이 없는 주인공을 말리는 주리였고 서로의 이름을 밝히며 둘의 승부는 일단락되었죠. 그리고 여기 대령에게 온 한 통의 전화, 그건 바로 대2인조 특수제압부대 총사령관 백오진. 전반적인 상황을 듣기 위해 연락이 왔던 것이었고 의문의 이유로 수송기의 사체를 안전하게 실어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수송기는 팔콘을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주인공 강희는 학교에 등교했고 같은 반 친구 홍무희, 그리고 학교에서는 자주 출몰하는 2인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2인종이란 인류가 아닌 다른 종이란 뜻이었고,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2인종은 덤프트럭이나 장갑차를 한 방에 분쇄시키는 말도 안 되는 괴력을 지녔고, 순간 시속 200km의 민첩함을 갖춘 그야말로 초월적인 괴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인간을 보면 본능적으로 사륙을 일삼는다고 하는데요. 2인종과 직접 대면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엄청난 공포를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세계 각지에서의 2인종 출현은 총 37건이며 현재까지 최대 517명의 사망자가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정체를 모르는 이들은 강희를 하얀 모자 초인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모자 초인 강희가 나타나기 이전에 두 개의 사건, 이들이 2인종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던 2015년 포항 사건 때 엿된 명의 사상자와 누군가에 의해 제압된 듯이 보이는 2인종의 시체가 발견되었던 미스테리한 사건과, 그리고 다음 해 2016년 무려 75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당한 비극의 강릉 사건, 최초의 미테치 2인종 헵타혼, 7개의 뿔이라는 의미로 살아 돌아간 이 2인종을 부르는 별칭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건을 계기로 중앙 2인종 재난경보통제센터가 설립되며 2인종 출현에 따른 경보 단계가 설정되었고, 국군 내 특수부대, 대2인종 특수제압부대가 창설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류를 돕고 있는 하얀 모자 초인의 정체가 정말 인류의 편인지 궁금해하고 있었죠. 한편 이곳은 대서양, 어부들 앞에 나타난 의문의 정체, 그건 바로 2인종이었고 어부들을 위협했습니다. 곧바로 신고를 해보았지만 이 남자도 2인종에게 당했고, 이 어부가 교신을 실패했지만 크루즈 상황실에서는 이를 파악하고 구조하러 가는데요. 하지만 이 결정은 최악의 사고로 번지게 되었고 3,000여 명을 태운 크루즈가 바다 위에서 2인종에게 습격을 당하게 되었죠. 그렇게 데이트과 UDT 정예들을 이곳에 출격시키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출격한 지 20분 만에 모든 교신이 끊기게 되었죠. 그렇게 초인들이 이곳에 재편성되어 출발하게 되었고 선박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이곳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이 2인종은 외형을 바꾸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초인은 주변의 액체를 경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죠. 그렇게 2인종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마무리를 지으려는 찰나 뒤에서 기습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동료 세인트 펄이 도착하였고 압도적인 힘으로 무쌍을 찍는 세인트 펄이었죠.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망한 위드로의 시신이 사라졌죠. 그래서 이들은 선내에서 누군가가 시신을 훔쳤다고 가정하는데요. 한편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있는 주인공, 그 옆에 한 친구가 다가와 본인도 친구가 없다며 같이 밥을 먹자고 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때 분노 조절을 실패한 학교 일진들이 등장하며 이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반 홍무희에게 위협을 하는데 그때 마침 새로 사귄 친구가 이를 저지하며 압도적인 실력으로 제압합니다. 며칠 뒤 인천공항에 또다시 등장한 2인종, 마침 근처에 있던 주리와 강희는 경보 알림을 듣고 옷을 갈아입으러 향하는데요. 그리고 이 2인종은 하늘에 떠있는 비행기를 노립니다. 그곳엔 주인공이 팬으로서 좋아하는 케찹맨이 탑승해 있었죠. 그렇게 기체의 공격을 받아 추락하였고 위험한 순간에 나타난 주인공, 치열한 사투 끝에 큰 피해를 입은 주인공이었죠. 그리고 갑자기 입에서 의문의 알을 내뿜더니 또 다른 2인종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얀 모자 주인공을 서포트하기 위해 데이트에서도 지원을 받고 마침 비행기 안까지 2인종이 들이닥치는데요. 갑자기 케찹맨이 이들을 제압합니다. 사실 TV에서 보여지는 것은 연기였고 실제로는 엄청난 실력자의 초인이었죠. 그리고 주인공은 다시 일어나더니 엄청난 기압으로 주변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인종이 주먹을 뻗는 찰나의 순간에 상완골부터 안면부, 늑골, 흉골, 슬개골까지 총 7부위를 타격하며 엄청난 힘과 스피드로 이들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의문의 한 2인종이 기척없이 이들에게 다가왔고 싸우고 있던 2인종을 풀어달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염력을 사용해서 쓰러져 있던 2인종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이들은 직감했죠. 이 백발 2인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을요. 그러더니 이 2인종의 몸을 찢어 붉은 심장을 다른 2인종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하며 너 같은 건 전쟁을 치를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폭주하는 주인공을 막아서는 케찹맨, 그리고 의문의 공격으로 이들을 제압하더니 이들의 본거지로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이번 사건은 빠르게 보도되었고 인파가 많은 공항에 2인종이 출현할 만큼 역대급 피해를 예상했지만 두 초인의 등장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케찹맨 주연 배우 맷 디온이 초인이라는 사실도 공개되었죠.
그리고 여기 세인트 펄은 맷 디온에게 앞으로 배우로서 활동을 지속할 건지 초인으로서 활동을 할 건지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실망스러운 대답뿐이었고 이번 사건이 마주한 2인종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 2인종은 자아가 있었고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지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초인은 곧 모두 죽을 거라고 경고했죠. 그리고 자아를 가진 2인종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초인들이 뭉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여기 주인공은 우연히 만난 할아버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하는데요. 그렇게 용포산으로 떠납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도착한 용포산, 험난한 길을 뚫고 드디어 선무관에 도착하는데요. 그리고 만난 할아버지, 강희는 이 할아버지를 초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엄청난 실력자라고 믿고 있었죠. 그리고 이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러자 강희를 테스트하는데요. 주리를 절벽에 떨어뜨렸고 단숨에 달려가 떨어지는 주리를 잡아옵니다. 그러곤 강희가 가진 자세로는 머지않아 죽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들은 이곳에서 특훈을 받게 됩니다. 도복을 입게 되었고 주인공의 힘을 테스트해보는 할아버지. 그러던 와중 이 할아버지는 주인공이 아무리 다쳐도 피를 흘리지 않는다라는 점과 싸울 때이든 뭐든 단 한 번이라도 기력이 다해서 지쳐본 적이 없다는 점을 파악합니다. 무한에 가까운 스태미나를 지닌 탓에 머릿속에는 체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한마디를 더 하는데요. 초인은 미지의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부르기에 따라 향, 차크라, 괴력, 차력 등으로 불리운다고 합니다. 향의 농도나 함유량은 초인마다 천차만별이고 미지의 힘인 만큼 그 격차의 이유 또한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 미지의 힘을 다루는 초인들은 본인에게 발현된 저마다의 특수성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아직 향이 개화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즉 주인공은 여태 2인종과 대적해왔을 때 무한에 가까운 체력과 경이로운 내구성, 육체만으로 싸워왔다는 뜻이었죠. 다시 말해 주인공은 그동안 인간인 채로 싸웠다는 얘기. 그리고 강희가 기절해 있을 때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기절인 채로 2인종을 압도적으로 물리쳤던 사건. 바로 그때 그 힘은 향이 개화된 본래의 주인공의 힘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주인공에게 가진 의문의 향을 일깨우기 위해 수련에 매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강희는 이곳에서 뛰어서 학교에 등하교를 하기로 했죠. 그리고 한편 여기 세인트 펄은 지난 전투에서 목이 잘려 쓰러진 동료의 사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료의 사체를 찾을 수 없었죠. 그렇게 CCTV로 분석해본 결과 의문의 빛과 함께 엄청난 속도로 위드로의 사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를 천천히 둘러보았을 때 의문의 정체가 위드로의 사체를 훔쳐간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렇게 세인트 펄은 동료 위드로의 사체를 훔쳐간 범인을 찾기 위해 또 다른 초인인 제인 소나타와 위드로를 찾으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북아일랜드. 그리고 마침 2인종이 출연했다는 경보가 뜨게 되었고 2인종이 출연한 장소로 이동하는 세인트 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2인종을 상대하고 있는 위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분명 목이 잘려 사망한 동료 위드로였지만 목에는 의문의 수술 자국과 함께 서로를 보고는 놀라 도망가는 위드로였죠. 그러자 위드로를 제압하는 또 다른 초인이 나타났고 이들은 위드로를 다시 살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위드로는 본래 이반의 것이고 자기네들이 다시 회수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반이 나타납니다. 이반 본인은 위드로를 살려냈다고 하는데 위드로는 더 이상 생전의 위드로가 아니고 어미 배에서 갓 태어난 사슴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이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세인트 펄은 앞에 있는 이들 중 한 명을 반갈죽 시켜버렸는데요. 그리고 또다시 나타나더니 세인트 펄을 공격해보았지만 쉽게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반은 세인트 펄을 보면서 이 모든 게 그녀의 몸에서 빛이 바라면서 시작되었고 상상 이상의 파괴력을 지닌 빛의 폭발,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태양의 가호를 받는 존재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반은 도망가려 했지만 제인 소나타가 이반 앞을 막아섰고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이들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반을 싸우는 과정에서 제인 소나타 능력의 알고리즘과 돌과는 다른 이 물질의 특성까지 파악하며 전투 센스가 특출하다는 점을 선보이죠. 그리고 마침 누군가가 이곳에 다가오는데요. 이들은 이반의 부하들이었고 그 중에 한 명은 제인 소나타와 결투를 치렀던 경험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반에게 중요한 일원 캐롤이 납치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제인 소나타와 세인트 펄은 이들과 전쟁을 치르려 했지만 마침 등장한 제인 소나타의 동료 수이가 나타납니다. 사실 수이가 이반의 중요한 일원 캐롤을 납치했던 것이었죠. 이들에게 한 발자국만 다가오면 캐롤을 죽이겠다고 말하자 모두가 당황했고 이 아이가 이들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인트 펄은 이반에게 이반이 되살린 영혼들은 언제 어디서든 이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장기말이 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답을 해주는 이반이었고 자기가 불러일으킨 모든 새 생명은 시전자인 본인에게 거역할 수 없는 어떠한 속박에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명령은 절대적 우위에 있는 최우선 순위일 뿐 이들은 본인의 자아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문자 그대로 새로 태어난 것이었고 다만 지금 위드로의 경우는 다르다고 합니다. 이반이 위드로를 재창조할 당시 어떠한 실수가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위드로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반의 구속에서 벗어난 것이었으며 그야말로 그냥 되살려준 꼴이 되었다고 밝히게 되죠. 그러다가 도망친 위드로를 잡고 있던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협상을 통해 캐롤과 위드로를 넘겨주게 되며 전투는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은 생중계되었으며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주인공 강희 그리고 홀로 앉아있는 강희에게 할아버지가 나타나 고민거리가 있냐고 묻는데요. 그저 이상한 기류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지금의 강희라면 체감이 월등히 날카로울 것이라 헛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마침 이곳을 은신을 하여 쳐다보고 있는 의문의 2인종 그리고 자리를 피하는데요. 사실 이들의 정체는 이전에 캣찬맨과 맞닥뜨린 자아를 가진 2인종들이었고 더 이상의 추적은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먼저 주인공 강희를 치러 가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얼마 후 용포산에 등장한 의문의 거대한 그림자 의문의 정체가 입김을 불자 모두 날아가 버렸고 이들이 나타났죠.